안녕하세요. 트러스톤 자산운용 포럼의 지철원 연구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포럼의 강창희 대표와 함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주머니 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자산형성 주머니 운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산형성 주머니 성격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DC형 퇴직연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오늘은 그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융자산을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갖고 있으면은 그 금융자산을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눠서 운용하는 방법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주머니의 첫째 주머니가 뭐냐면 필수 주머니인데 뭐 6개월 이내에 쓸 돈 또는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드는 돈, 이거는 생계형 주머니에 넣어놓고 주로 예금을 비롯한 그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저축형 상품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필수 주머니 하나가 뭐냐면은 노후자금 마련이라든지 또는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자금은 자산 형성 주머니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자산 형성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는 10년, 20년 장기 분산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투자 주머니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 필수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주머니는 뭐냐면 트레이딩 주머니인데, 이거는 단기 시황 전망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운용하는 주머니인데, 이거는 뭐 벌 수도 있고 또는 뭐 깨질 수도 있으니까 확률은 50%이기 때문에 오락하는 기분으로 한다고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고, 희망하는 사람만 가지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축 주머니, 즉 생계형 주머니와 오락 주머니, 그러니까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꼭 자산 형성 주머니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그 자산 형성 주머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대표적인 그 운용 대상이 뭐냐면 퇴직연금인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근로소득이 생기니까 먼저 국민연금을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제도를 또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넣기만 하면 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 퇴직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DB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 책임형,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해주는 퇴직연금은 뭐 책임져 주니까 그냥 가입만 하고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DC형 연금은 근로자 책임형, 운용을 잘하면 돈을 많이 받고 운용을 못하게 되면 넣은 것보다도 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 DC형 연금을 이 자산 형성 주머니의 운용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DC형 퇴직연금은 10년, 20년, 30년, 긴 사람은 40년 정도를 매달 펀드 투자를 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펀드 투자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공부한 걸 이용해서 자기 다른 자금도 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DC형 퇴직연금은 투자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는 출발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C형 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퇴직연금이라는 거 또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어랑 책임의 소재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이해하는 게 그리고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퇴직급여라는 말이 있죠. 퇴직금이라는 말이 있죠. 또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제 점차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걸 뭐라고 하냐면 퇴직급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안에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이 다니는 그 직장에서 퇴직금 제도가 되어 있는지 또는 퇴직연금 제도가 되어 있는지, 퇴직연금 중에는 그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 연금에 되어 있는지 아니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그 법에 나와 있는
퇴직급여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지의원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니게 되면 1년 근무하면은 30일분에 해당하는, 나중에 퇴직을 할 때 평균 그 급여를 의무적으로 예. 내주게 돼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예, 저는 네. 당연히 알고 있고요. 네. 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돈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에 연봉의 12분의 1을 매년 적립하기 때문에 거기 네. 뭐 수익이 붙고 그러면 네. 한 10년 정도면 1년치 연봉이 네. 적립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근데 그렇죠. 10년 일해서 1년치 연봉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드문 걸로 봐서 네. 이 직장인들이 노후 자금으로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퇴직 급여구나 이런 네.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 근로자들이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에 1개월분에 해당하는 평균 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할 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일본에 근무할 때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법으로 이걸 정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런 법도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보면 뭐냐면 복지 규정으로 줄 뿐이지,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가 없는 회사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962년에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안에 이런 그 규정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약자로 근퇴법 그러죠. 저는 옛날에는 근로기준법하고 근퇴법을 구별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5년 12월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그 근퇴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으로 조항을 옮긴 겁니다. 예. 근로기준법에서 예. 근태법으로 옮겨가면서 네. 이게 많이 뭐가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얘기하셨지만 DC형, 네. DB형, IRP 네. 뭐 이렇게 뭐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됐느냐? 퇴직금 하나만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의 조항 하나로 그냥 정하면 됐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그 종류가 DB형도 있고 DC형도 있고 IRP도 있고 그게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뭐 모아놓은 거죠. 퇴직금 제도가 퇴직급여 제도가 돼 있고, 퇴직급여 안에는 그대로 옛날처럼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퇴직급여 안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냥 퇴직금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 퇴직급여 제도를 정할 때는 근로자들의 그리고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죠. 예. 이게 의무적이고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서로 네. 그 다투면서 네. 법으로 제정되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앞에서 이 용어를 잘 알아야지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 DB형과 네. DC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에는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책임지고 다 운용을 하고 주는 거가 옛날 퇴직금처럼 그냥 확정된 거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고 하고, DC형은 1년에 1개월분씩 이렇게 적립을 해주는데, 그 적립금을 운용을 근로자가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운용을 잘하면 많이 받고 잘못하면 원본도 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내는 것만 확실하지 받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는 데가 많은데, 이해하기 쉽게 DB형은 회사 책임형, DC형은 근로자 책임형.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DB형은 회사가 책임져 주니까 뭐 근로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퇴직할 때 받으면 되니까 정해진 대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DC형은 결국은 운용 결과에 따라서 같이 입사 동기라도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DC형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